이숙번은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원경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경은 정보원 판수를 통해 안성군의 딸이 밤골 김씨에게 받은 폐물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폐물을 숨기기 위해 여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여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경은 더욱더 안성군의 딸을 세자빈으로 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김한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위해 이숙번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권을 쥔 이숙번과 혼인으로 연을 맺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원경은 이에 맞섰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원경을 치켜 세우며 아들에게 내 어미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경은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세자빈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험을 보기로 결정하고 무명을 짜는 경합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숙번은 여기서도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미리 완성된 무명을 채령을 통해 딸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딸은 완벽한 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경은 그녀가 직접 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대로 무명을 짜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경은 부정을 간파했고 이숙번의 딸을 실격 처리했습니다. 원경은 부정을 저지른 자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숙번의 딸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밤골 김씨의 반지가 원경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질책하며 결국 김한로의 딸을 세자빈으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태종은 원경의 계획대로 밤골 김씨와 연관된 자들을 처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주도했던 민무질에게 역풍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원경의 아버지 민재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태종의 손을 붙잡고 내 아들들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원경이 온 힘을 다해 태종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태종은 민씨 가문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재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태종과 민씨 가문의 관계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상이 끝나자마자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무구와 민무지를 제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경의 정보원 판수까지 체포해 그녀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판수는 끝까지 원경에 대한 충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직접 그의 목을 베었고 그 장면을 지켜본 원경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동생들은 유배를 가고 가장 신뢰하던 이조차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태종을 향한 원경의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원경은 채령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릎 꿇리고 질책하며 권력에 취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돌아설 수 없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후 원경이 판수의 시신을 묻기 위해 궐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태종은 이를 빌미로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도 궐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